오늘부터 저기 수업이 조금 변형이 생겨서 천재라고 하는 그 왜 책이 왔죠? 그거를 원장님께서 수업을 하시라고 말씀을 하셔갖고 이제 4교시 수업하는데 4교시 하는데 이제 본 수업은 이제 3교시인데 그 40분씩이에요. 1교시 40분씩. 그 40분씩에서 3교시 하는 것이고 4교시 차이 천재 하는 건데 천재가 이제 오늘 수업부터 해서 그럼 7주가 될 거예요. 4월 말까지니까. 그래서 이걸 7주니까 다 하기는 좀 무리가 될 것 같고 해설이 다 붙어 있죠 거기. 해설 다 있을 테니까 중요한 것만 추려서 할 테니까 3교시 수업하시고 이제 그 4교시 하는 그 천재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원장님 전화 오셔서 이제 그 수업을 하라고 하셔서 그 내용을 수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일단 그거는 이제 본 수업은 40분씩이에요. 그 기본 이론 수업은 40분씩, 그 3교시 그렇게 하고 10분 쉬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4교시 차에 천재 할 테니까 천재는 40분 정도 하면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뭐 7주면은 뭐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얼추 다뤄질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는데 그게 이제 원래 계획이 없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변경이 됐어요. 자, 하여튼 그건 어쨌든 뭐 그런 거고. 자, 이제 오늘부터 그럼 오늘 수업은요. 자, 40페이지 보시면 돼요. 자, 40페이지에서 지난번에 중개 그 용어 정의가 아직 안 끝났죠. 자, 그럼 바로 책 보시는 게 이제 40페이지에서 그 2번 중개 행위라고 돼 있어요. 중개 행위. 그럼 지난 시간에 중개 용어 정의는 끝났으니까 그건 다시 할 거 없겠고, 중개 행위 그 줄만 몇 개 긋게요. 자, 40페이지 보시면 2번에 중개 행위라고 써 있어요. 1번 중개 행위가 뭐냐? 의의가 나와 있죠. 자, 1번 동그라미 보시면 중개행위란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알선하는 행위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중개라는 게 뭐겠어요? 팔아주시오 의뢰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팔아주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을 중개행위라는 것이죠. 그 정도 참고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른쪽 올라가시면 이제 그 2번과 3번 보이죠? 양가로 2번과 3번. 양가로 2번은 그게 판례예요. 판례인데 그 내용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죠. 자, 판례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래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일방 당사자 일방에 의해서 의뢰에 의해서 중개한 것도 중개라는 뜻인데, 그럼 무슨 얘기냐면요. 첫 줄에는 중개 형태는 두 가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두 가지가 있다. 자, 첫 줄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매도인과 매수인 동시 의뢰가 다 들어왔어요. 그거 중개한 것도 중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일방한테만, 매도인이 한 사람한테만 의뢰 들어온 것도 중개하는 것도 중개다 이 소리죠. 그거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중개행위의 성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중개 성격. 말 그대로 이제 알선하는 것이 어떤 성격이나 이거죠. 알선한다는 게 무슨 성격이냐면 1번에 보조적 준비행위 써놨죠. 보조적 준비행위다. 첫째로 보면요. 중개행위라는 것은 거래 당사자 간의 법률행위 성립에 조력하는 보조적 준비행위라고 써놨는데, 그럼 일단 이제 그 중개 대상 행위는 무슨 행위예요? 법률행위를 중개할 테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그 당사자들이 하는 행위는 무슨 행위다? 법률행위다. 근데 그 둘이 중개라는 것은 그걸 도와주기 위한 보조행위라는 뜻이에요. 보조 준비한다. 자, 첫 줄만 보시면 돼요. 뒤에 긴 거 안 봐도 괜찮아요. 자, 중개라는 것은 당사자 간의 법률행위 성립에 조력하는 보조행위다. 완성되게끔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2번 동그라미 있죠? 독자적 행위 써있죠? 독자적 행위다. 여기 보니까 중개라는 것은 대리행위도 아니고, 대리행위가 뭔 뜻이겠어요? 대리인 행위가 아니라는 뜻이고, 또 뭐예요? 사자로서 행위도 아니다. 사자가 뭐죠? 심부름하는 사람이죠. 심부름하는 사람. 그럼 둘 다인 거죠. 뭐 대리행위도 하는 것도 아니고 심부름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 독자행위다라는 거고, 그 다음 3번 동그라미 사실행위라 써놨죠? 기억만 보시면 돼요. 자, 기억에. 자, 중개인은 법률행위가 아니라 무슨 행위다? 사실행위다.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 게, 자, 당사자들이 하는 건 무슨 행위? 법률행위. 중개는 사실행위. 구별하셔야 돼요. 그 다음 밑에 이제 니은 동그라미. 그러나 써있죠? 중개계약과 거래계약은 계약이므로 사실행위 아니라 무슨 행위다? 법률행위다. 이제 두 개 계약 사이에 지금 요게 중개가 끼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난 시간에 중개의 뜻은 다 설명드린 거니까 이제 두 개 계약 사이에 끼어 있어요. 자, 중개 계약이 되면 그 하는 활동을 중개 행위라고 하는 거고, 그 행위가 이제 잘 돼서 이제 거래 계약이 되면 거래 계약이 이루어질 테니까 결론 이 두 개 계약 사이에 껴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중개라는 것은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중개 계약이라는 것은 의뢰인이 와서 팔아주시오 청약을 하고, 그다음 개업공인중개사가 팔아주겠다 승낙을 했어요. 그래서 의사합치가 되는 거니까 이 중개 계약 자체는 무슨 행위라고요? 이거는 법률 행위가 되는 거죠. 계약이니까, 그죠? 계약이니까 그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활동하겠죠. 활동하는 중개 자체는 무슨 행위다? 이거는 사실행위라고 하더라. 왜? 단지 도와만 주는 거니까. 우리 사실행위일 것이고, 그 다음에 중개에서 이제 거래 계약 됐다는 얘기니까, 이건 이제 매매 계약이라고 그러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한 계약이에요.
매도인이 팔겠다, 매수인이 사겠다. 의사가 맞춰되겠죠? 그러니까 이 거래 계약은 무슨 행위고 법률 행위가 된다는 얘기니까 결론은요. 이 두 개 계약 사이에 껴있는 게 무슨 행위고 중개 행위고 두 개 법률 행위 사이에 껴있는 게 무슨 행위예요? 사실 행위예요.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이렇게 이제. 그래서 어차피 이제 중개 자체는 사실 행위지 앞뒤 있는 건 법률 행위라는 소리예요. 거기 니은번 동그라미 정리한 거고 넘어가시면 이제 42쪽에서 양가로 사 구별 개념은 안 봐도 되고요. 볼 필요 없고요. 양가로 5번에 중개 종류 나와 있었죠? 중개 종류도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 그냥 이해만 하면 돼요. 줄 칠 것도 없어요. 다만 이제 거기서 1번 보니까 개업공인중개사 관여 정도라고 돼 있죠. 표가 보이죠? 지금 왼쪽에 참여란 게 있고 오른쪽에 전시란 게 있거든요. 이거 줄 칠 거 없어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시험과는 거리가 멀어요. 어떤 중개냐면 자 참여란 거는요. 이제 제가 개공이라고 제가 이제 업자라 생각하시면 저한테 왔어요. 와서 팔아주시오 그래요. 팔아주시오. 그죠? 팔아달라. 그럼 내가 팔아주겠다 했겠죠 이렇게? 실제로 팔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실제 팔아주는 건 중개 형태를 다 하는 거는 참여라고 하는 거고 요거는 참여중개 실제로 팔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런 오른쪽 전시라고 써 있죠? 그건 전시란 뜻은 내용 뭐 안 봐도 되는데 이런 뜻인 거예요. 중개인데 이분이 이제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내 아파트를 팔아주진 마라. 내가 알아서 할게. 본인이 대신 내 사무소에다가 한 달 동안만 좀 붙여달래요. 정보를. 뭐 몇 평이 있냐, 뭐 어디 있냐 그러겠죠. 이렇게 붙여달라는 뜻이에요. 붙여주면 그 돈 줄게. 그러면 지금 이거는 왼쪽에 있는 거는 팔아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실제로 팔아주는 건 참여중개라는 거고 두 번째 전시란 뜻은 팔아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자료만을 전시밖에 안 해줘요. 전시 대가를 받겠죠 이제. 근데 우리가 물이 이론상 이렇게 나눠지지만 실무는 이게 나눠지나요? 그렇지 않죠. 다 한꺼번에 하는 거잖아요 다. 그러니까 이론상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개 형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팔아주는 것도 있고 붙여주는 것도 있고. 그러나 이론상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번 중개 행위 대상에 따라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줄 먼저 그을게요. 자 왼쪽에 상사 민사가 있죠. 이건 이제 어떤 행위를 중개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어떤 행위를 중개할까. 자 상사는 뭐예요? 1번 뭐라고 써 있죠? 상행위를 중개한대요. 상행위 중개하는 얘기인데 거기서 상행위를 중개하는 얘기라고 해놓고 나서 그 2번 보시면 이건 행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상인이 하는 거죠. 상인이. 네, 상인이 하는 건데 오른쪽 보면 이제 민사라고 써 있죠? 자 1번 동그라미 상행위 이외의 것을 중개한다고 해놓고 얘 보시면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부동산 중개 들어가 있죠? 자 줄 쳐놓는 건데 자 그럼 이제 일단 이렇게 보나세요. 상사 중개는 뭘 중개한다? 상행위를 중개하는 거다. 누가? 상인이. 민사 중개는요. 상행위 이외의 걸 중개할 텐데 그 이외의 것이 무슨 소리냐면 바로 법률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이외의 것이라는 소리를 할 때 이외의 것은 그럼 예를 들어서 누가 있어요 보니까 부동산 중개, 직업 중개 등 있었죠. 그럼 부동산 중개는 민사 중개이지 상사 중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밑에 2번 동그라미 판례가 나오죠. 판례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도 상인이다 라는 판례가 있어요. 그죠? 그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그럼 우리 부동산 중개는 성격상 무슨 중개다? 민사 중개이지만 판례에 따라서 개공을 뭐로 본다? 상인으로 본다. 여기까지예요. 더 이상 의미 없어요. 그 오른쪽 보시면 이제 3번에 의무 정도라고 되어 있죠? 의무 정도에 따라서 일방적, 쌍방적인데 내용 읽지 마세요. 그냥 어떻게 얼만큼 의무를 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 소리예요. 일방적인 것은 개공들이 어떤 특정 의무가 없어요. 그 이해해 보시죠. 이해 뭐라고 써 있어요? 일반 중개 계약이죠. 요거 2번 배웠었고 앞으로 배울 거죠. 요거는 한마디로 일방적 중개라는 얘기는요. 중개 의뢰가 들어와 봤자 별로 의무를 안 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나 오른쪽 쌍방적인 것은 그게 아니라 의뢰가 들어오면 팔아줘야 할 의무를 지라 그 말이에요. 팔아줘 의무를 지라. 이해해 보시면 거기 전속 중개 보이죠. 그 전속 중개는 중요한 단원이었고 뒤에 우리가 배워야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여기 의무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개업공 수에 따라서 있죠. 수에 따라서 이제 개공 수니까 몇 명이 중개했냐 그 얘기인데 개공 혼자 일을 다 했답니다. 뭐예요? 단독 중개죠. 뭐 여러 사람이 함께 일을 했다 그러면 공동 중개인데 지금 단독 중개가 과연 될까요? 실제로는 잘 거의 안 돼요. 단독 한다는 거는 거의가 공동 중개를 하는 것이겠지 혼자나 다 할 수는 절대 없어요. 혼자 할래 할 수도 없고 정보를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정보를 모르잖아요. 혼자 할래 할 수도 없고 거의가 뭐 거의 이제 99% 공동 중개를 하는 거지 단독 중개할 수는 거의 없어요. 이제 뭐 시작하면서 새로운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올해 자격증을 따면 어디서 하실 계획이세요? 내년 내편에 오픈할 거잖아. 내년에 오픈할 거잖아. 그죠? 어디서 하실 계획이시냐? 어디서 하시려고? 다산에서? 뜨는 적 하시려고? 그래요. 뭐 뜨는 적이 뭐 세종시도 있고 몇 곳 뜨는 적이 있긴 해요. 그죠? 근데 그쪽으로 할 계획이신 것 같은데 제가 그 조언을 드리면 거기 가는 거 아니에요.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여기 사시는 게 제일 좋아요. 어디 사시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 동네에서, 예? 남양주에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타 지역 가고 싶죠? 예를 들어 성남, 아니다, 서울 강남 가고 싶으세요? 강남 지역으로? 가고 싶은 생각도 없잖아요, 있죠,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업계가 말이에요. 그게 제일 심해요. 뭐가 제일 심하냐면, 이 우리라는 개념이 있죠, 우리. 우리 동네, 우리 가족, 우리 식구라는, 우리라는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게 제일 심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타 지역 가잖아요. 타 지역 거기 끼일 수가 없어요. 거기 못 끼면 정보를 공유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거의 도로 나와야 돼요. 근데 방법이 있어요. 거기 가시면 이제 그 지역 모임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가입비가 몇 천만 원씩이에요. 그것도 그냥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또 선별을 한다고 또. 그러니까 이제 가입하기가 힘들 뿐더러 가입비도 물론 돈 내야 되는데 가입비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끼워주질 않아요. 아니까 정보를 잘 안 준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나 혼자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그걸 맨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가장 좋은 건 내 지역에 사는 게 제일 좋은 거고 부득이 이제 뭐 타지역 갔다 갈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그 조직 모임에 가입해야 된다고. 일원이 돼야 돼. 그 지역 그 조직에. 그렇지 않으면 거기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서 그리고 워낙 그 지역만 다 있어 그게 모든 이렇게 조직들이 이렇게 다 있는데 거기 끼어 있지 못하면 정보를 공유할 수 없잖아요. 혼자 못 한다고 절대. 그래서 이제 처음에 바로 오픈해도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잘 못하는 사람이 있죠. 잘 못하는 사람들은 거기 가입이 못 된 거예요. 혼자 하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월세 못 내는 거지. 근데 처음 오픈했다 하더라도 그 모임에 가입이 돼 있죠 지금. 정보를 공유할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은 안 망해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이 업계라는 건 여러분들이 얼만큼 이제 능력을 발휘해서 그 모임에 가입할 수 있냐의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어디서 하시겠어요? 우리 동네에서 해야지, 우리 지역에서. 더더군다나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첫 해 이제 올해 합격자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쨌든 뭐 이제 한강 간 분 빼고, 그죠? 한강으로 가신 분 빼고 나머지는 다 여기서 오픈할 거란 말이에요. 뭐 전 바람이 한 분도 안 나오길 바라지만 혹시나 있을지 모르잖아요. 한강 갈 분들이. 예? 그러니까 저는 개인 바람은 그래요. 여러분들 전부 다 오픈하실 거라 믿지만 혹시 또 뭐 몇 분은 한강 갈 분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들을 빼놓고 오픈하시면 여러분들 하나의 모임이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첫 때 모임이 만들어질 거야, 아마 이게. 여기서 만들어지니까 여기서는 다 뽑을 거야, 나중에. 회장, 뭐 총무 다 뽑아요. 모임을 만들어 놓고 이 모임에서 이제 이게 하나의 조직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모임에서 또 정보를 서로 공유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몇 해 더 지날까지 우리 하원이 그럼 계속 나오겠죠, 합격자 이렇게. 그럼 그게 큰 하나의 모임이 돼요. 조직이 되는 거지, 이렇게. 우리끼리 이렇게 뭉쳐서 하면 돼요. 정보를 나누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가 그 선구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첫 해 나가실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선구자가 돼갖고 모임을 만들어서 조직을 형성해서 후배들을 자꾸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앞으로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의 큰 모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그래서 학원 출신들이 그래서 좋은 장점이 그래서 있어요. 혼자 하시면 그게 안 돼, 독학하면. 학원 다닌 출신들은 그게 쉽죠, 모임 만들어지는 게. 그래서 학원을 하는 이유가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학원에 거의 안 오다가 거의 끄트머리에 오는 분도 있어, 간혹. 그 모임에 가입하려고 그러는 목적으로. 그런 분도 있어요. 혼자 하고 있다가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남양주에서 선구자가 되셔갖고 합격하신 뒤에 나가서 모임을 하나 만들고, 응? 거기 조직 하나 만들어서 우리끼리 정보를 나누면 잘할 수 있어요. 한 사람도 안 망하고 다 같이 갈 수가 있는 거라고. 근데 혼자 하면 절대 못해요. 될 수가 없어요. 단독 중계는 불가능해요. 시대의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한강 간 분 빼고 나머지 잘 모여서 한번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죠? 자, 이미 제가 지금 돌 잘 준비하고 있어요. 네. 줄 이렇게 매달아서 지금 하나씩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시험 끝나,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험 딱 보시고 그날, 나는 안 된 것 같아. 난 틀린 것 같아. 학원으로 바로 오시라고요. 오시면 저랑 같이 한강 가서 다리 돌 매달아 드릴 테니까 뛰시면 돼. 그리고 놀라우면 제가 눌러드릴게요.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나오지 마시라고 들을 테니까. 자, 그럼 되겠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단독 중계, 공동 중계 체크했고요. 그 다음 5번 중계 행위 근거라고 써있죠? 자, 법의 근거를 두고 중계한다면 그게 뭐겠어요? 공인 중계일 테고, 아무나 다 할 수 있다면 그건 사중계일 테죠. 여기까지 이래서 이제 오늘 큰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잠깐 말로 정리했었고, 자, 3번 중계업 나오죠, 이제? 자, 그게 이제 용어 정의에서 두 번째가 된다, 그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난주 이어서 하고 있는 게 뭐냐? 이제 용어 정의를 하고 있었고, 이제 법 조문은 요게 2조였다고 그랬잖아요. 제일 첫 번째 중계 정리 지난번 했었죠, 이거? 자, 이제 내용은 다 한 거니까 뭐 내용 다시 할 건 아니고 그냥 자, 중계가 뭐였냐면 법 제3조에 규정되었던 중계 대상물을 가지고, 두 번째가 이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또는 교환 또는 임대차, 그리고 이제 그 밖의 권리에 대한 득실 변경 행위 그랬어요. 자, 이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라고 했었죠. 지난 시간 다 정리한 거 기억나죠?
그렇죠? 다 내용 다 하나하나 다 봤었어요. 그죠? 여기 중개 용어 정의였단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가 지금 나온 게 이제 중개업이라는 용어 정의예요. 중개업. 그러면 중개가 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업이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먼저 이해하시라고요. 이 중개 행위라는 것과 중개업은 전혀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중개 이 행위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오늘 당장. 이걸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게 뭐가 된다? 업이 되면 아무나 못해요. 이제. 근데 업자만 해야 돼요. 업자만. 그 뜻이에요. 그래서 중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중개업은 아무나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중개가 업이 됐을까? 어떻게 해서 업이 됐을까? 세 가지가 충족된 건데 우선 이제 우리가 이 중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업은 다 마찬가지예요. 응? 어떤 하나의 행위가 업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요소 세 가지가 충족이 되어 있어야 돼. 이렇게. 그건 모두 동시에 충족돼야 한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단순한 행위가 업이 되기 위해서는 요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모두 충족돼야 업이라고 하더라. 그 행위를 누구를 상대해서? 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그 행위를 어떻게 하고 돈을 받고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계속해서 이어져야 업이라고 그래요. 지금 플러스라는 뜻은 동시에 다 세 가지가 다 있어야 한다. 그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 업이 된다는 얘기인데 실제 업이 됐나 확인해 볼까요? 한번 그럼. 지금 책을 보니까 맨 밑에 써 있죠. 중개업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죠. 그러면 끊어볼게요. 책 넘기세요. 다음 페이지로. 자,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두 번째가 일정한 보수를 받아서 중개를 자,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대입해 보세요. 한번. 자, 다른 사람 써 있죠. 여기 그죠? 그러니까 여기 불특정 다수잖아요. 그게 뭐예요? 다른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두 번째, 영리 추구죠. 일정 보수가 뭐예요? 영리겠고. 계속해라 했었죠, 이렇게? 그럼 뭐예요, 이게? 업을 하는 것이 그 계속의 뜻이겠죠, 이렇게? 그럼 요거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중개업이 되었다는 뜻이겠지. 그럼 문제는 지금 이 노란색 글씨 뜻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중개업이 된 것이지. 만약에 이것들의 뜻과 반대가 되는 뜻이 들어가 있으면 업이 아니란 소리죠. 그럼 불특정 반대가 뭐예요? 특정이고, 영리 반대라는 것은 비영리일 테고, 계속의 반대는 한 번이죠. 한 번. 자, 일시적이란 말 뜻과 일회적이란 뜻은 전혀 다른 뜻이에요. 한 번이라는 것은 한 번은 일회적 것이어야 돼. 일회적. 이거는 일정 시점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정확히는 쓰면 일회적 그러셔야 돼. 그러면 처음 오신 분 말이죠. 자, 중개를 불특정 다수를 상대했는데 돈 받았어요. 딱 한 번 했어요. 중개업이에요? 아니라고요. 중개를 특정인만 상대해서 돈 받고 계속했다고요. 중개업이에요? 아니라고. 중개를 불특정 다수를 상대했지만 돈을 안 받고 계속했대요. 중개업이에요? 아니죠. 이해합니까? 오른쪽 글씨 뜻이 들어가 있으면 업이 아니라는 소리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를 뭘 공부할 것인가? 여기서 이제 대법원 판례 2개만 기억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또 공부할 게 없다 이거죠. 넘겨서 지금 44페이지 가시면 자 이제 1번에 보니까 다 끊었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 의뢰, 다른 사람이 누구라고요? 1번 동그라미 불특정 다수. 자, 일정 보수를 바꿔라고 써 있죠. 돈 받아라 그 말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3번 동그라미 그 중요한 거고 별표해둬야 되고 꼭 기억해야 돼요. 판례가 보이죠? 3번 동그라미 그죠? 3번 동그라미 판례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 자, 3번 보세요. 중개 대상물의 거래 당사자들로부터 보수를 뭐라고요?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하는데 그쳤다면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 굉장히 출제가 잘 되는 판례 그거. 한마디의 뜻은 다 돈 안 받으면 중개업인가요? 아니에요. 반드시 돈은 받아야 중개업이다. 그런 판례예요. 그거 하나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 양거로 3번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거 써있죠. 업으로 하는 것인데 자, 업으로 한다는 얘기니까 어떤 뜻이에요? 계속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2번 동그라미 자, 업으로 하는 것은 뭘 말한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업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러면 관련된 판례가 볼게요. 이제 오른쪽 올라가 보세요. 자, 판례 학습 2개 보이고요. 그죠? 오른쪽에 첫 번째 판례 보자고요. 이게 이제 업이냐 아니냐에 관한 판례예요. 업이냐 아니냐. 저기 업인가 아닌가라는 것은 이제 첫 줄에 보시면요. 업인가 아닌가라는 것은 뭐 알선 중개 행위를 반복 계속성 등인데 두 번째 줄에 어떻게 판단하느냐. 행위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진한색 글씨. 자,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 건물 전세 계약 중개하고 돈 받았다고 그랬죠. 그건 중개업이라고 되어 있나요? 아니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돈 받았다는데 왜 업이 아니에요?
우연히 한 번 했거든요. 그게 중개업이 아니라 하는 판례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돈을 받았을지라도 계속해야 그게 업이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우연한 건 중개업이 아니다. 그런 판례인 거라고요.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것도 판례가 잘 출제하는 판례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 학습 2007년 판례 나오죠. 거기 보면 지금 뭐라고 되냐면요. 부동산 중개 행위가 부동산 컨설팅의 부수와 이루어졌다고 해서 둘째 줄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래놨죠?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말을 비비 꽈놨죠?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가? 응? 그 이렇게 말을 베베 꼬는 이유를 난 모르겠어요. 그냥 중개업이다 그러면 되는데 뜻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냥 중개업이다 그러면 되는데 뭐 중개업이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니다? 또 왜 이렇게 베베 꼬는지 참 이해가 가는데 이거는 판례잖아 이게. 그죠?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좀 배웠다고 티내는 거예요 이게. 예? 좀 배웠다 공부 좀 했다고 티를 내는 거라고 이게. 뭐 그리 티를 내느냐고. 다 알아 공부한지. 그죠? 그러니까 대법관들께 됐을 거 아니겠냐고. 그걸 굳이 티를 낸다고 말이야 이렇게. 그냥 중개업이다 그러면 되는데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근데 한마디인 거예요. 지금 주된 행위가 뭐라고 그랬어요? 컨설팅이 주된 행위잖아요. 그죠? 중개업은 부수였잖아요. 그래도 뭐예요? 중개업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뭐가 주고 뭐가 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부된 행위가 뭐 주된 거를 뭘 컨설팅을 했어. 근데 부수를 했다 하더라도 그건 중개업을 한 거니까 중개업이다 그러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말을 꼬르더란 말이죠. 이 뭐 공부를 지만 했나 그죠? 우리는 안 했나? 그거잖아. 우리 다 공부한 사람들이지 뭐 그죠? 그렇게 틀리단 말이죠 이렇게. 하여튼 그래서 중개업이다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두 개 뭐 요 판례 세 개죠 금방. 자 그냥 돈 받아야 판례다. 돈 받아야 중개업이다. 한 번 한 거 우인이 한 번 한 거 중개업이 아니다. 그 다음에 부수를 했다 하더라도 중개업이다. 요 판례 세 개만 기억하시면 여긴 끝났어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이제 그 4번이라고 돼 있는데 자 이어가 보자고요 지금. 그럼 중개 행위 하나 했었죠 지난주에? 그 다음 중개업을 봤어요. 그죠? 그럼 세 번째 뭘 봐야겠어요 이제? 업을 하는 사람이죠. 연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중개업을 하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을 줄여서 약칭 개공이라 부르는데 그게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그래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 해놓고 나서 그럼 그 지난 세 글씨 자 이 법에 의해서 이 법 무슨 법이요?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라고 써 있죠. 자,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라고 써 있는데 줄여보니까 이 법에 의해서 등록한 자 이 뜻이에요. 이렇게 등록한 자다. 그 말 그대로 된 것이고 근데 거기 볼 거 없고 넘어가시면 자, 종류가 보일 텐데 46페이지 보시죠. 자 2번 개공의 종별이 보여요. 종별인데 반가로 1번 법인, 반가로 2 공인중개사인 개공, 반가로 3 부칙상 개공 세 사람. 요 세 사람이 개공의 종별이라고 그래요. 자 먼저 이제 법인이 있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고 세 번째가 자 부칙상 규정된 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요 세 사람을 종별이라고 얘기를 해요. 법인은 누굴 말하는 거죠? 법인은 이제 크게 두 사람 있겠죠. 자 상법상 회사도 있고요. 또 하나는 협동조합도 있었죠. 자 둘 중에 하나 말하는 거예요. 상법상 회사나 협동조합 이들이 업을 오픈했다. 그들을 뭐라고 그런다? 법인인 개공이라는 거고 이건 뒤에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이라는 뜻이겠죠. 개인. 공인중개사로서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공인중개사인 개공이고 이건 개인의 의미고 그 다음 세 번째 부칙상 개공 이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옛날부터 하던 분들이 지금도 하고 있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옛날에? 옛날부터 하던 분들 지금도 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분들은 자격증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할 수 있잖아 계속해서. 기득권 때문에. 그죠? 자, 그런데 앞으로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개공 그럴 때 이 사람은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면 맞아요 틀려요? 개업공인중개사라는 것은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응? 틀리잖아요? 한 번 더 할게요. 자, 개업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이러면 틀린 거잖아요. 네, 틀렸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이 법에 의해서 개설 등록을 한 자. 이렇게 끝나야 돼요. 네? 뒤에 공인중개사가 붙으면 안 된다고. 이 사람은 공인중개사 몇 개 사람이 지금? 아니잖아요. 자격증이 없잖아요. 이 사람도 포함되어 있죠 여기에. 그러니까 그 말을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개공이랄 땐 이 사람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이가 많은 분들이죠 이분들이. 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노인을 공경해야 된다고. 이분은 이 점은 찾고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그러니까 개공일 때 몇 사람 있다는 거예요? 법인,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그리고 옛날부터 하던 분들이 지금도 하고 있다. 그분들을 부칙상 개공이라는 거고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들이시니까 공경하자 이 말이에요. 이분 잊으면 자꾸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렇죠?
자, 세 사람이 있다는 뜻이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법인이 보니까 뭐 중개법인과 특수란 거 나오는데 특수법인은 뭐 큰 의미 없는 거니까 일체 사람이 있다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보시면 5번이라고 되어 있죠. 그게 누구예요? 이제 공인중개사라고 써 있죠. 여기서는 4번으로 할게요, 이제. 자, 공인중개사라고 되어 있죠. 공인중개사다. 이러면 먼저 책 보시고 첫 줄이라고 써요. 공인중개사라면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요게 이제 용어정의예요. 그럼 짧게 보니까 그죠? 자, 이 법 다시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하면 맞아 틀려요. 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OX. 틀렸다고. 어떻게 된다고 그냥.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라고 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공인중개사는 또 몇 사람의 종류가 있더라? 다시 세 사람 있더라. 세 사람. 어떤 사람? 첫 번째. 누구예요? 장롱. 네? 장롱.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장롱. 그냥 따놓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나는 가르치는 이게 직업이니까 아직 안 하잖아, 지금. 장롱. 두 번째, 자격증을 따서 오픈한 사람. 뭐예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그 다음 직원으로 고용된 사람. 소속 공인중개사. 이렇게 세 사람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일단 이제 장롱, 그 다음 업자, 그 다음 직원. 여기 있다 소리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이제 그거 내려오시면 이제 6번이라고 번호 써 있고 소속 공인중개사 보이죠? 좀 기네요. 소속 공인중개사라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가로 열고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를 포함한다. 가로 닫고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 업무를 보좌하는 자 그랬죠. 좀 길죠 이게. 그러니까 길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헷갈리라고. 시험 보는 사람들이 헷갈리라고. 문장 긴 건 출제를 잘 해요. 길게 쓰면 헷갈리니까. 자, 일단 그렇게 보신 다음에 지금 괄호 안에 뭐라고 써놨어요, 여기? 법인인 경우에 누가 포함되겠다고요? 임원이나 사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랬었죠. 그럼 이거 조금 알고 가자고요. 자, 우리가 임원 그러면 이제 보통 임원진 그래요. 그죠? 임원진. 주식회사일 때 보통 임원진 그러죠. 누구 말하는 거예요? 대표이사, 감사, 일반 이사 등을 말하죠,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사원이라는 건 뭘까? 이때 사원은 평사원을 말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 회사 형태가 합자 회사라든가, 한명 회사 일대를 말하는 거고요. 뭘 말하는 거냐면, 무한 책임을 지는 사원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무한 책임지는 사원. 그래서, 같은 동격이라는 얘기인데, 용어의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주식회사, 이건 합자 회사 등이니까. 그래서 이제 오는 또 하나 주의할 게 무한 책임을 진다고 해야 되지 유한 책임을 지는 사원 그럼 틀린 거예요. 그 의미가 같은 격이다 그 소리 같은 격이다 그렇게 되는 거니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종류 등은 다 필요 없어요. 넘어가시고 자 48쪽에서 7번 이게 마지막인데 중개보조원이죠. 자 중개보조원 그래서 자 이제 이 사람을 놓고 보니까 중개보조원까지 그럼 일단 이제 요 중개보조원이 뭐냐 용어부터 보시고 그것도 문장이 길어요 보니까. 자,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그 아닌 자로서가 중요한 키워드죠. 아닌 자로서. 자, 개공한테 소속돼서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나 일반 서무 등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단순 업무를 보조한다 그랬어요. 단순 업무를 보조한다. 그럼 이 사람 중개 업무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오직 단순 보조밖에 못 하는 거예요. 단순 보조가 어느 정도 일을 말할까요? 어느 정도? 뭐 복사하는 거, 뭐 커피나 타는 거, 뭐 현장 할 때 운전해 주는 거 그런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제한돼 있죠, 그러니까 뭐 커피 탄다 뭐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어쨌든 그러면 저기서 단순 보조밖에 안 된다고 기억하시고 자 이 둘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고용된 공통점이 있죠. 둘 다 직원들이잖아 지금. 그래서 얘들을 묶어 뭐라고 그런다 일명 고용인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 이렇게 둘을 묶어가지고 고용인 그래요 고용인. 근데 고용인인데 차이가 커요. 이 사람 자격증이 있고 자격증이 없고 그럼 누가 하는 일이 훨씬 많겠어요? 소공이 훨씬 많겠죠. 아, 그렇죠 그죠? 근데 실무로 들어가면 이분들이 훨씬 일을 잘해요. 응? 훨씬 일을 잘해요 그죠? 이 사람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어벙벙 해와갖고 근데 일 잘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일을 참 잘해요. 베테랑들이고 그분들 주로 명함을 딱 주면 거기 뭐라고 찍혀있어요? 실장 앞에 딱 찍혀있어. 그죠? 거의 그분들은 자격증이 없는 분들인데 일을 엄청 잘하죠, 그죠? 그분들 아주 베테랑 것들이에요, 그죠? 자격증 따면 이렇게 하는 시기 혹시 기회일지 모르겠어. 나 자격증 따면 일 좀 배우러 가야지. 월급 받으면서.
그죠? 월급 받고 일을 좀 배워야겠지?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월급을 누가 줘요? 안 줘. 내가 돈을 주면서 배워도 될까 말까 판이에요. 그런 생각분이 계실 거예요. 혹시 지금 보니까 바로 오픈이 어렵지 않겠나? 아, 그래 내가 일을 좀 배워야겠다. 월급 받으면서 일을 좀 배우고 나서 나중에 오픈하자. 택도 없다니까. 안 써줘. 오히려 내가 얼마 드릴게요. 일 좀 가르쳐주세요. 그래도 귀찮아서 해줄까 말까 하는 판이에요. 그럴 꿈 버리세요. 응? 제가 없잖아도 안 써줘요. 귀찮아. 귀찮아. 내가 뭐 아쉬운 게 뭔데 귀찮아요. 이렇게나 이렇게. 나 한 푼도 안 줄 거야. 네가 알아서 해. 근데 네가 하면 나눠 먹어 이렇게 된다고. 응? 내가 가르쳐 주겠는데 네가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하는데 내가 한 푼도 안 줘. 다 월급을 안 주는 거야. 안 주는데 네가 알아서 하라 이거야. 알아서 하는데 한껏 성사했어? 그럼 나랑 나눠 가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게임 일단 이제 배우기 접해서 그죠? 잘 가르쳐 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네가 알아서 배우라 이거 옆에서. 알아서 배우는데 한껏 성사했을 거 아니겠냐고. 그럼 그거는 둘이 나눠 먹어야지 나하고. 업자하고 나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월급 받으려고 택도 없어요. 월급 안 준다고 누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그 업자한테 돈을 주면서 교육비를 주면서 일을 배우시든가 아니면 그냥 옆에를 잘 보고 배우다가 한 건 터트리면 둘이 나눠 먹든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월급 안 준다고 누가요. 월급 넘쳐나. 그거 없이 싶은 사람들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 어떻게 해 그냥 오픈해 바로. 그냥 하면 돼. 그냥 바로 해야 돼. 그냥 바로 해.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바로 오픈해서 그냥 부딪혀 그냥 바로. 바로 열어요. 문 주지 열고 그냥 처음부터 하는 거 내가 하는 거예요. 혼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어디 취직할 생각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배울 것도 없어요. 별로 해봤자. 그러니까 바로 오픈하시면 돼. 아셨어요? 응? 따자마자 아니 근데 정보하면 실장을 잘 쓰면 돼요. 돈 주고. 응? 실장을 잘 쓰면 돼. 그 베테랑급 실장 있잖아요. 그죠? 그분들 주면 그 좀 잘 쓰면 되겠지 이제. 근데 제가 판단할 땐 그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부딪혀요. 가서 혼자.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래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올해 따시면 내년도 오픈을 쭉 하시면서 그냥 바로 부딪히면 돼요. 다 해결하면 돼.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 여기까지가 용어정의 끝이에요, 이제. 자, 용어정의가 총 몇 개 있어요, 그러면요? 6개죠, 그죠? 자,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중개. 끝났죠? 두 번째가 중개, 세 번째가요, 개업 공인중개사. 네 번째가 공인중개사. 다섯 번째가 소속 공인중개사. 여섯 번째가 중개보조원. 여기서 한 문제를 출제를 해요, 하나. 한 문제 나온다고 그랬어요, 제가? 네? 나온다고 그랬죠? 항상 출제한다고요? 문제 펴보세요. 문제 이거 그 천재 말고요. 자, 문제 2페이지. 2페이지요. 2페이지의 4번 문제. 2페이지의 4번 문제요. 그거 안 풀었던 거죠? 4번. 했다고 이거? 2번, 3번은 풀은 거 아닌가? 풀었잖아요. 4번 안 했잖아요. 4번 했어요? 6번도 한 건데? 그래요? 나 이거 안 했다 표시되어 있네? 그럼 혹시나 일단 4번 다시 보세요. 그럼 4번을. 풀었다 하더라도. 다시 볼게요. 4번을. 자, 용어정의에 묻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럼 이제 옳은 거 묻는 거니까, 옳은 거. 일단 4번 질문에서 옳은 거 묻는 거니까 1번은 중개죠. 2번은 중개보조원이죠. 3번 개업공인중개사, 4번이 중개업, 5번이 소공인데, 자, 1번부터 보세요. 중개. 자, 중개란 것은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매매 행위 알선하는 것을 어부를 하는 것을 말한다. 틀렸죠? 왜요? 왜? 응? 지금 1번 틀린 이유가 왜 틀렸습니까, 그럼? 거긴 지금 보니까 중개는 여기 있죠, 지금. 이거잖아, 이거. 그럼 맞게 하려면 이게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 맞게 하려면 이게 전부 다 들어가야 그게 맞는 거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중개란 법정 중개 대상물을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또는 교환 또는 임대차 그 밖의 권리에 득실 변경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야 맞는 거예요. 여기서 뭐 하나라도 빠지면 다 틀렸어요. 그럼 그 문장 지금 빠진 거 많잖아요, 지금. 빠진 게 많죠? 그럼 뭐 이건 완전히 틀린 거고. 그 다음 2번은 중개보조원이죠, 지금? 자, 중개보조원인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이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럼 벌써 틀렸잖아요. 틀렸죠? 아까 중개 업무 수행할 수 있던가요?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 3번 개업공인중개사라고 써있죠? 보세요.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이러면요. 틀렸다고요.
틀렸다고요. 왜냐면 아까 할아버지 잊지 말자 그랬죠. 그러니까 이분 때문에 공인중개사 이런 말 들어가면 틀렸다고 그거는. 근데 이게 지금 가만히 보시면 처음 오신 분 말이죠. 읽어보니까 맞아 보이지 않아요, 뜻이? 다 맞아 보이죠, 이거? 다 맞아 보인다고 눈에 이게 지금. 내 눈에 맞아 보이는 거야, 그게. 그래서 다 그건 틀렸어요. 그 다음 4번 문제인데 중개업이라고 써있죠. 중개업, 다른 사람 의뢰에 의하여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맞죠? 요거잖아요, 금방 요거. 요게 중개업을 말한 거니까, 이렇게. 요 그대로 지금 나와 있죠? 맞아요, 그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서 5번은 그 소속 공인중개사인데, 지금 중요한 거는 말이죠.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가로 뒤에 갈게요. 자, 개업공인중개사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그랬다고요? 자, 이 사람은 중개 업무를 보조밖에 못하나요? 아니잖아요. 중개 업무를 직접 할 수도 있었죠. 그 말은 지금 빠져있죠. 그럼 틀린 거라고, 그게. 그럼 지금 5개 용어를 보시니까 뜻을 읽었더니 맞아 보이잖아, 눈에는 지금. 다 틀렸죠, 근데. 예? 맞는 건 4번 하나고,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요, 거의 이 문장 전체를 외울 정도가 되어야 맞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교재가 이제 그 어디에 썼냐면은, 법 조문을, 페이지를 보시면 말이죠. 앞으로 좀 돌아가서, 39페이지였어요. 39페이지. 거기 이제 용어정의라고 써있고, 법 2조 써있잖아요. 39페이지. 거기 큰 박스 있죠, 위에? 용어 정의라고 되어 있고 1, 2, 3, 4, 5, 6, 6개 있잖아요. 여기 한 문제를 출제하는데 이 6개 전체가 다 외울 수 있어야 한다, 그 소리예요. 이 문장을 암기할 수 있어야 문제를 맞춘다, 그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뜻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문장 전체를 또 외우기도 해야 되고 그래야 돼요. 한 문제 대비가 돼야 되겠죠,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용어 정의를 마치기로 하고 다음 단원 넘어갈게요. 다음 단원 49페이지에 이제 챕터 2라고 되어 있죠. 챕터 2 여기서부터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가시면 돼요.